자, 오늘 단도직입 시간입니다. 대선 국면 정치권의 분위기까지 짚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양문석 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이주영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주영 위원장님 오랜만에 모셨고요. 예. 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네. 엊그제 이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했는데 네. 새로운 민주당 1일차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큰절까지 올렸어요.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전면적인 쇄신에 대한 분위기가 크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국민의 작은 숨소리조차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 반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청년 선대위를 꾸렸는데 예. 청년 선대위 이름이 민주당 꼰대짓 그만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여혐, 남혐 둘 다 싫어 위원회. 네. 아주 직설적인 그 현재의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갈라치는 이러한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180석, 그 정확하게 169석의 오만함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 선대위에서 꼰대짓 그만해라. 예. 국민의힘 꼰대짓 그만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 선대위에서 민주당 그 꼰대짓 그만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질 정도로 네.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오늘 또 그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네. 기존의 그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 자진해서 어제 물러나주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핵심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영진 의원이 사무총장을 이제 맡는 데까지 아주 기민하게 지금 변화하고 쇄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예.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지지율에 대한 우려가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얘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쁜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네. 애초에 3김 체제로 선대위가 출범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네. 이제 양김으로 출범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예. 현재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당 최고위에서 예. 김종인 총괄위원장 자리만 비워두고 예. 나머지 자리는 다 인선 발표를 예. 해서 이제 출범을 시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개문 발차가 네. 된 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도 예. 있죠. 이제 좀 완팀이 돼야 되니까 네. 다 좀 참여할 수 있는 서로 좀 양보하는 그런 네. 모양새가 네. 좀 갖춰지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들이 많고요. 네. 이제 뭐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죠. 김종인 총괄위원장 네. 안고 갈 것인지, 예. 김병준 위원장 안고 갈 것인지 양당 간에 결단이 또 필요한 시기가 올 겁니다. 비워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그렇죠. 보고 있는 아직은 열어두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네. 할 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예. 가능성은 있는 거군요. 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죠. 예. 저도 네.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비대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같이 정책팀에서 네. 그래 이제 예.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말겠다 이제 박차고 일어나실 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붙잡고 네. 좀 참으시라고 그래 하다 보면 예. 또 이제 같이 알겠습니다. 하게도 되고 네, 성향을 좀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네, 말씀이라고 네.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쇄신하고 발표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호 공약이 디지털 대전환이에요. 네. 그래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 대규모 투자하고 일자리 20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삶의 희망, 예. 그다음 이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교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직업과 직결되는
변화들을 이제 끌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조 이상의 그 예산을 투여하면서 디지털 영토 확장이라는 게 고구려 기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다는데 강개토 대항 시절에 동북아를 다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처럼 디지털 영역은 이 영토적 경계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터넷 안에서 수많은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영역의 주요 거점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도 그리고 세계적인 표준화도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 돌파하고 선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전략적으로는 20대, 30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네, 있으실까요? 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예. 디지털 전환 이건 뭐 대세죠. 네. 거기 흐름에 맞춰서 그런 정책을 내놨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말들 고구려 기마병처럼 영토 확장 이런 선언적인 얘기들만 있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좀 부족해요. 과거에 하던 얘기들 다 모아가지고 나열한 데 불구하고요. 예. 그리고 그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성장률 정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 진단한 거다.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된다. 네. 성장률 정체가 갈등과 이 분열에서 온 거다. 그걸 또 조장한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부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 제1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 기본 시리즈인데 이걸 제쳐두고 지난번 선대위 발족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성장 얘기 꺼내면서 이걸 전면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데 좀 자세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부족했다. 네.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기본 시리즈 공약에서 이제 급하게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 늘 말씀하셨던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어봐야 하겠다라는데 그건 자세한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시는 거하고 말을 했는데 안 해서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어제 40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 전문 다 내용들을 읽어보면 읽어봤는데 되고요. 그다음에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부분들도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1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화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부족한 거죠. 하나는 사람. 인재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학교 교육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 없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학원 가서 인재가 양성되는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동안에 기업 스스로가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해결해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네. 이 부분의 그 분위기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마지막으로 분열과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히려 축소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파이가 크면 그 갈등의 정도나 그다음에 상황들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파이를 키우자가 성장을 통한 그 갈등의 해소책들과 일자리 창출을 예, 마무리 좀 통한 해주셔야겠네요. 삶의 희망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걸 길게 알겠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문을 2번이나 상세히 읽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민주당 그 정책 관계자들조차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네, 방송통신위원회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네, 네.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방송통신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자부를 예. 하는데 네.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쭉 아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AI와 그건 이제 관련해서 우리 말씀을 위원장님의 드렸는데 설명과 함께 또 이제 그 공약 발표하는 그 전문에 있느냐 없느냐에 아니, 또 저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저도 내용이 정책 다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예, 정책위 알겠습니다. 의장을 자, 지금- 두 번씩이나 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네, 위원장님 4개 여론조사 기관 업체가 네,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더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4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11월 들으면서 좀 벌어졌습니다. 1위 윤석열 후보, 2위 이재명 후보로 벌어지는 듯 하다가 셋째 주 들어서면 좁혀지고 지금 넷째 주 결과는 다시 좀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여론조사 상승세와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네, 뭐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에서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명확하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예, 효과가 있었다.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 가시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는 뭐 0.5% 포인트 차이가 있고 예. 어떤 조사는 이제 대체적으로 10% 이상 벌어져 있던 게 이제 7%대까지 다 이제 붙여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72석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보였던 오만함, 그다음에 교만함 또는 꼰대짓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훅 하고 예. 한 방에 갔잖아요. 네. 지난 4월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방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그 후보가 절박함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네. 과정에 있어서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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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지율은 지금 보면 0.5% 포인트서부터 오늘 나온 거 보면 13.4% 포인트까지 이게 차이가 여론조사의 기관에 예, 따라서요. 뭐 네. 들쭉날쭉이에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대체로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 네. 이건 뭐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컨벤션 효과든지 뭐든지 이게 이제 조정이 좀 되는 한 2주간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은 좀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승패를 좌우할 수 그 있는 정도는 아닌 그런 것이다. 여론조사 알겠습니다. 결과로 보면 안 되고요. 네, 이 알겠습니다. 추세. 예. 우리 또 양문석 변화. 위원장님은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주영 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선의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을 또 지내셨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앞서서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까지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질 텐데 그때 출마 의사를 지금 갖고 계신지 묻고 예, 제가 끝내겠습니다. 뚜렷하게 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작년 총선 이후에 제가 이제 총괄 경남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지원 유세들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당원 또 도민들로부터 다음 도지사를 맡아줬으면 네,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네. 쇄도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 또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보궐선거는 물 건너 갔고 본선거 대비해서 네. 그동안 이제 대학 교수나 뭐 전문가들로 예, 예. 스타디 그룹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책 다 연구해 오고 네. 얼마 전에 정책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대선 판도와 이 정치 분위기까지 양당의 두 분 위원장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